처음 보는 도메인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코드를 빨리 쓰기 시작할 때입니다. 기능은 돌아가는데 현장에서는 아무도 쓰지 않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피하는 5단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업무 사례를 듣고 업무 흐름을 그린 뒤 상태 변화를 찾고 팀의 언어를 맞추고 마지막으로 규칙을 예시로 검증하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만 잡아도 낯선 도메인은 막연한 안개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로 바뀝니다. 기획서와 정책 문서는 꼭 읽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만 읽고 도메인을 안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문서는 대개 정상 흐름을 설명합니다. 실제 업무에는 반려, 담당자 판단, 재처리, 전화로 넘기는 일이 섞입니다. 지도를 보고 처음 가는 동네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큰 길은 알 수 있지만 막힌 골목과 공사 구간은 현장에서만 보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문서 요약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듣는 일입니다. 도메인 전문가에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이냐고 먼저 물으면 기능 목록이나 이상적인 절차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좋은 질문은 최근 처리한 사례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일이 시작됐는지, 누가 무엇을 판단했는지, 어디서 기다렸는지, 마지막에 무엇이 완료됐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외도 묻습니다. 시스템 밖에서 엑셀이나 메신저로 처리한 일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아직 모델에 없는 진짜 업무입니다. 이제 들은 이야기를 도메인 스토리텔링으로 옮깁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람과 행동과 업무 대상을 시간 순서로 놓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구인 광고 서비스라면 채용 담당자가 광고를 작성하고 운영자가 검토하고 승인된 광고가 노출되고 구직자가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한 장은 설계도가 아닙니다. 팀이 같은 업무 장면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공용 화이트보드입니다. 흐름을 그리면 누가 주인공인지와 어느 지점에서 업무가 바뀌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업무 흐름이 보이면 질문도 달라집니다. 어떤 화면이 필요하냐는 질문보다 검토 요청은 누가 할 수 있는지, 반려되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노출 중인 광고를 수정하면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질문들은 화면보다 먼저 서비스의 경계를 드러냅니다. 특히 사람이 직접 판단하는 구간은 놓치기 쉽습니다. 자동화할 대상인지,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낯선 도메인을 만나면 개발자는 광고, 지원서, 사업자처럼 명사부터 찾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중요한 규칙은 명사 자체보다 상태 변화에 붙어 있습니다. 광고가 작성됨에서 검토 요청됨으로 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됨에서 노출됨으로 갈 때 누가 승인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명사는 사물함의 이름이고 상태 변화는 문이 열리고 잠기는 규칙입니다. 후반부의 핵심은 바로 이 상태 변화 주변을 촘촘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태 변화를 더 깊게 볼 때 이벤트 스토밍을 쓸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먼저 그리는 대신 비즈니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시간 순서로 놓습니다. 광고 검토가 요청됐다. 광고가 검토됐다. 광고가 노출됐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앞에 명령과 정책을 붙입니다. 누가 검토를 요청했는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노출되는지, 실패하면 무엇을 보여줄지 적습니다. 이렇게 보면 데이터 구조보다 먼저 업무 규칙의 구멍이 보입니다. 도메인을 이해했다는 것은 정상 흐름을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예외가 왔을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아는 일입니다. 광고 마감과 지원서 제출이 동시에 들어오면 어느 쪽이 먼저인지, 검토 중의 내용이 수정되면 검토를 다시 해야 하는지, 알림 발송이 실패하면 업무는 실패한 것인지 묻습니다. 이런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답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질문을 미루면 나중에 운영 중인 서비스가 대신 답을 요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축은 언어입니다. 기획자가 지원이라고 말할 때는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뜻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심사가 끝난 상태를 떠올릴 수 있고, 개발자는 지원서 레코드가 저장된 순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로 셋이 다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화면 문구, API 이름, 데이터 상태, 테스트 조건을 서로 다르게 만듭니다. 낯선 도메인일수록 단어를 넘기지 말고 바로 정의해야 합니다. DDD에서는 이 문제를 유비쿼터스 랭귀지, 공통 언어로 다룹니다. 특정 용어가 어떤 상태와 행동을 뜻하는지 한 문장으로 합의하고 그 뜻을 모든 곳에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 완료는 단순히 버튼을 누른 상태가 아니라 필수 프로필을 확인한 뒤 지원서가 정상 저장된 상태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회의록에만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기획 문서, 화면 문구, API,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코드가 같은 뜻을 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요구사항을 읽는 방식도 바뀝니다. 마감된 광고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문장은 정책으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구현하려면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미 지원 화면을 열어둔 사용자가 마감 직후 제출하면 무엇을 보여주는지, 같은 사용자가 2번 제출하면 막는지, 관리자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좋은 요구사항은 멋진 문장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이때 이그젬플 매핑이 유용합니다. 사용자 스토리 하나를 놓고 규칙, 구체적인 예시,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으로 나눕니다. 모집 중인 광고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칙을 적고 같은 사용자는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는 예시를 붙입니다. 마감과 제출이 동시에 오면 무엇이 우선인지 같은 미결 질문도 숨기지 않고 올려둡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회의에서 나온 말이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도메인 전문가가 설명한 현재 업무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도메인 이해는 아닙니다. 어떤 수동 절차는 법과 정책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는 오래된 시스템의 불편을 피하려고 생긴 임시 오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절차는 담당자 개인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왜 이 작업이 존재하는지 묻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지켜야 할 규칙과 바꿔도 되는 관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도메인에 모든 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개발자의 실력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답이 없는 질문은 미결로 기록하고 현재는 어떤 과정으로 처리하는지, 누구에게 언제 확인할지 적어둡니다. 불확실성에 이름을 붙이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드 안에 조용히 묻어두면 시간이 지난 뒤에는 가정이 규칙처럼 굳어버립니다. 도메인 이해는 한 번의 조사보다 계속 갱신하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을 때는 추상적인 설명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보통 이렇게 처리한다고 말하면 바로 가장 최근 사례에서는 누가 어떤 화면을 열었고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다시 묻습니다. 기억은 요약될수록 예외를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한 건을 재현하듯 따라가면 승인에 필요한 정보, 기다리는 시간, 다른 팀과 주고받는 신호가 드러납니다. 인터뷰의 목표는 그럴듯한 프로세스를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이 움직인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상태 변화를 찾았다면 각 변화에 3가지를 붙여보세요. 이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누가 상태를 바꿀 수 있는지, 바뀐 뒤 어떤 일이 자동으로 따라오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가 노출됨으로 바뀌려면 검토 승인과 필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바뀌면 구직자에게 보이고 알림이 발송되고 수정 권한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확인하면 상태 이름이 단순한 라벨이 아니라 업무 계약이 됩니다. 공통 언어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전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개발하면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거나 기존 단어가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이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 바로 정의를 갱신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머릿속 정의로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원 완료라는 단어가 바뀌었다면 화면 문구와 API와 테스트 이름도 함께 확인합니다. 용어를 맞추는 일은 문서 작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해석이 코드로 굳는 것을 막는 품질 관리입니다. 도메인 이해는 개발 전에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기능을 만든 뒤에는 운영자나 도메인 전문가와 처음 들었던 실제 사례를 다시 통과시켜 봐야 합니다. 화면이 예쁜지보다 이 사례를 지금도 처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어디에서 멈추는지, 이전보다 더 많은 판단을 요구하는지, 빠진 예외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나온 수정은 실패가 아닙니다. 잘못된 가정을 제품 전체로 퍼뜨리기 전에 발견한 가장 값싼 학습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낯선 도메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실제 사례를 듣습니다. 다음으로 사람과 행동과 대상을 흐름으로 그립니다. 그 뒤 상태 변화와 예외에서 규칙을 찾고 팀이 같은 단어를 쓰도록 공통 언어를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을 구체적인 예시와 질문으로 검증합니다. 이 순서는 코드를 늦추는 절차가 아닙니다. 나중에 틀린 방향으로 달려가느라 잃을 시간을 줄여주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낯선 도메인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시작점은 정답을 빨리 맞히는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질문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흐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해주세요. 정보의 격차가 자본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실무에서 바로 쓰는 내용을 계속 정리하겠습니다.